안녕하세요. 동동행갑니다. 자, 오늘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테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2019년도입니다. 자, 1월 달에 가장 강하게 올랐던 게 이제 수소차 관련주죠. 그러면서 수소차 관련주와 함께 2월부터 해서 꾸준히 많이 올랐던 게 시장에서 4차 혁명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4월 달에 미세먼지, 그리고 6월 달인가요? 정확하게 뭐 기억은 안 납니다. 비메모리, 중간에 로봇 관련주도 있었죠. 그리고 7월 달부터 해서 시작해서 8월까지는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들, 그리고 또 소재 국산화, 중간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비메모리 그 중간에는 반도체 뭐 소재나 부품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자, 지금 가서 한 9월, 10월 와서는 다시 반도체, OLED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좀 더 강하게 좀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빠진 것도 있지만 뭐 제가 기억나는 것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좀 강하게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저는 수소차와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수소차는 미세먼지 관련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신선했다라는 거죠. 수소차는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는 큰 상승이 없었어요. 물론 미세먼지 관련주는 계절을 타는 종목이었긴 했지만 올해 4월 들어서 제대로 된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거, 그거는 수소차와 비슷한 모양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큰 상승, 2차 혹은 3차 상승을 만들고 난 뒤에 긴 조정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들의 공통점은 지금 현재 다시 여기서 바닥을 형성해서 지금 돌려냈다. 다시 상승으로 지금 돌려냈다라는 거죠. 이게 공통점인데요. 자, 그러면 수소차도 그렇지만 오늘은 미세먼지 관련주 한번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대장주는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친구가 이제 크린앤사이언스로 보입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 고점과 저점 평행되게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모양 하나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전 고점 위에 다시 지지하고 다시 이전 고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반등의 자리가 어디였냐면 이전의 고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저항이었던 자리가 돌파 후에는 지지해주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이쁘게 올라가는 차트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자, 바닥을 충분히 만들고 난 뒤에, 자, 언제였죠? 작년 8월부터 해서 올해 1월까지 바닥을 여러 번 두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2월, 3월, 4월부터 해서 강하게 이렇게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까지 계속 저항을 맞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반등이 일어나는데, 자, 저는 이거를 보고 뭐 해프 조정이라고 합니다.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반등을 만들어내는 자리. 물론 뭐 이렇게 빠져나온 부분도 있지만, 상황을 보면은 이런 돌려내는 구간이 있었죠. 이 중간값은 바로 2만원 정도 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급등을 하고 난 그런 종목들 혹은 그런 테마들이 있다면은 중간값까지 내려오기를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많이 올라서 이전 고점을 지금 터치하겠죠. 자, 이게 돌파가 된다면 아까 봤던 주봉상의 모양. 자, 지금 현재 여기서 돌려서 이전 고점까지 현재 부딪히고 있습니다. 다시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전 고점들이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파동을 만들고 올라갈 만한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이런 생각과 예측을 가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나 혹은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같이 봐야 되겠죠. 자, 크린앤사이언스가 대장주니까 크린앤사이언스가 가는 거를 봐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매매를 하는 게 좀 수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많이 따라가는 게 무엇인가 보았을 때 저는 위닉스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이전에도 이전에도 저항을 이전에도 저항을 받았던 이 특정한 선을 돌파할 때 저항을 받았던 이 자리를, 자,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는 파동을 그리다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비슷한 그런 모양이죠. 자,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런 횡보 이후에 올라간 게 아니고 곧바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가까이서 볼게요. 네, 이런 모양이죠. 저는 좀 여기서 좀 기다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이 올라가다가도 이런 박스의 모양이 보이죠. 자, 여기서 떨어졌다가 이 박스의 모양이 계속 보이죠. 돌파 못하고 떨어졌던 이 자리. 자, 여기가 깨지고 난 뒤에는, 자, 지지가 되었던 자리는 저항으로 바뀌어서 한 번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그런 모양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곧바로 올렸다는 거는 위닉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크리앤사이언스보다는 조금 뒤쳐져 따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2등 종목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용 잔고도 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위닉스가 두 번째 종목이고 또 부대장이 될 만한 종목들이 뭐냐 하면 웰크론이 보입니다. 자, 웰크론도 뭐 어떻게 보면 위닉스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긴 하는데 아, 고점을 연결한 이 저항선이 보이죠? 이 자리를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온다고 무조건 뭐 잡는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 떨바닥이 만들어지는 거 보고 우리가 매수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바닥을 만들 때, 그러니까 차가 쌩 달리다가 유턴할 때 어떻게 될까요? 속도를 늦춰야 되죠. 한 방에 이렇게 빡 이렇게 90도로 혹은 뭐 180도로 꺾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돌려지는 과정이 8월 1일부터 최소한 9월 중순까지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의 어떤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전 고점에서는 다시 한번 살짝 눌러주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자, 여기서 한번 터치했고요.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이죠. 이런 모습으로. 자, 한번 여기 터치할 건데 여기서 곧바로 돌파할 건지 아니면 다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건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랑 비슷합니다. 느낌상. 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 혹은 돌파하고 지지가 살짝 나오는 N자 파동이 나온다면 좀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크린앤사이언스와 그다음에 위닉스가 계속 올라간다면 웰크론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테마로 형성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많이 보여줍니다. 물론 상승의 정도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웰크론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게 이건 참 희한하죠. 수소차 관련주기도 하고, 네, 수소차 관련주도 하고 미세먼지 관련주도 하고 좀 이렇게 이것저것 좀 오리발이 아니고 문어발이죠. 네. 자, 성창 오토텍이 좀 보입니다. 성창 오토텍은 자, 12,700원이 계속 여기 맞고 떨어지고 살짝 뚫었지만 그래도 많이 터치한 자리가 12,700원 정도 자리인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특정한 이평선을 따라서 지지와 저항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자, 이 주황색이 이 연두색이 자, 62평선이에요. 60선입니다. 이 60선을 따라서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다가 자, 돌파 후 이후에는 지지를 밟고 올라가죠. 그런 모양이 지금 현재 보입니다.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가
한 1200원 정도고요. 자, 12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꼭지 이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가는 거를 지켜보는 것도 매수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성창 오토텍은 금요일장 마지막에 또 2% 정도 더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려는 의지가 좀 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 주네요. 또 보이는 게 KC 코트렐이 보입니다. 자, 차트의 모양은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서 밑에 바닥을 딱 뒤져가지고 이쁘게 지금 돌려냈습니다. 자, 그럼 이 추세 따라서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여지는 게 이런 자리가 한번 맞고 떨어질 만한 그런 자리로 현재 보이시니까 아무래도 한번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터치를 했죠. 여기 터치를 하고 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돌파가 나오고 지지할 때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다시 눌렀다가 이전 저점보다는 더 높게 형성되는 저점이 확인되면은 자, 돌파를 기다리는 매매로 한번 분할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나리자도 한번 볼게요. 차트 모양이 다 비슷해요. 자, 모나리자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전형적으로 고점을 떨어뜨리는 하락의 추세에 놓여 있었죠. 그러다가 마찬가지 아래도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이런 모양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자, 여기 상단선에 맞았어요. 이 추세 상단선 맞고 다시 떨어져서 이전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에서 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자세히 보니까 자, 이 5,000원 언저리에서는 계속 잡아주는 박스 그리고 아래는 3,000원 정도 여기는 뭐 오버슈팅이겠죠. 이런 박스의 모양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상단 찍었고요. 하단 찍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돌려내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훅 깨고 떨어질 수도 물론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매매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박스가 만들어질 때는 좀 하단 부분에서 우리가 사서 시간을 좀 투자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박스 바닥에서 박스 만드는 종목들은 뭐 어떻게든 흘러서 이렇게 상단을 자꾸 터치하러 올라갑니다. 물론 돌파를 하지 못할지언정 계속 이런 매집의 그런 형태를 자꾸 보여주죠. 그래서 얘가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추가 매수를 해서 시간을 만약에 투자한다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자,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또 한번 큰 시세를 우리가 생각해도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모나리자가 보였고 또 뭐 마스크 뭐 이런 거 파는 KM도 있었죠. 자, KM도 보시면 고점 찍고 지금 현재 저점입니다. 이전 저점에 비슷하게 오버슈팅이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는 저점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6,100원, 6,150원 정도는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단계고요. 그 이전에도 이런 모양이 보였죠. 자, 바닥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난 뒤에 계속 두드리는 자리가 있었죠. 네, 이 두드리는 자리가 돌파되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정도 큰 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저점을 만들고 두드리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인데 지금 돌파가 나왔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은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느 정도 돌파한 모양도 보이는데 또 그 다음에 봐야 될 자리가 또 보이네요. 이런 자리죠. 뾰족하게 튀어나온 자리 한 800, 지금 8,270원, 8,300원 정도 되는 자리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꼭지라고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하츠가 있는데요. 자, 우리 주방용품 보면 대부분 다 하츠죠. 자, 저희 집에도 하츠 쓰고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점에서 자, 저점 만들었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계속 저항이었던 자리 이런 자리인데 현재 이제 돌파가
거의 나왔거나 혹은 임박한 상태입니다. 돌파가 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윈스나 크린앤사이언스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또 나노가 있죠. 나노스가 아니라 나노. 네, 나노가 있습니다. 자, 나노도 되게 이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쁘게 떨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돌려냈죠. 추세는 이미 하락의 추세에서는 지금 탈출한 상태고요. 자, 저점을 한번 보니까 이런 자리가 저점이었습니다. 자, 저점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좋은 모양이죠. 지금 두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대충 이제 2,400원 바로 밑에 있는 이런 자리인데,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한 번만에 돌파할지 혹은 눌렀다가 한 번 더 시도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봤지만, 자, 62평선이 특정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했던 그런 모양이 보이죠? 네. 저항을 계속, 지지를 계속 해주고 가다가 저항의 역할을 하고 다시 돌파하고 난 뒤엔 지지가 되는 역할. 그래서 꼭 62평선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특정한 이평선, 어떤 거는 33 이평선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72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각 그 종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이평선이 지지와 저항이 되는 그런 모양이 보여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50도 한번 볼까요? 자, 50도 뭐 별 다를 바는 없어 보입니다. 아까 모나리자처럼 박스를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고점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 고점,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돌려냈는데 이전 고점까지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건데, 굉장히 여기서 강하게 이전 추세 하단선을 깨고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자, 그러면 그리고 다시 올라탔어요. 자, 이거면 바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2,850원 정도가 쓰리 바닥을 만든 자리고, 그리고 4,260원이 지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항이 계속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제가 보는 바로는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래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로 터치할 만한 자리가 이 추세 상단선 한번 터치할 거고,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되면 4,260원 이 자리가 박스를 만들면서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보이죠? 박스 치고 여기는 살짝 오버슈팅 나왔지만 저점을 잡아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중간값인데 이 중간값도 뭐 특정한 자리 위치를 합니다. 뭐 저항이 되기도 하고요. 계속 저항이 되고 돌파 후엔 지지가 되는 모양도 보이고요. 그래서 3,500원 이 자리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막 좀 애매한 자리인데 지금 현재는 여기 깬 상태죠. 자, 여기를 계속 두드리면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자, 지금 N자 반동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차트의 모양은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게 222평선인데요. 1년을 기준으로 한 선입니다.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은 쭉 한번 이 선까지는 모를지언정 뭐 한 4,000원 정도까지는 터치하러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 이 자리가 그동안 잡아주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박스권입니다. 내려와서 바닥에서 길게 횡보, 그 다음 매집의 형태, 그리고 돌파할 때는 최소한 이 긴 시간 동안 매집했던 그에 대한 수익을 내서 빠져나오는 그런 세력들의 그 수익 단가들을 우리가 한번 이 안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 관련주들을 좀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받는 이 종목들이 좀 그나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